제가 이번에 그 더 뮤즈 드가인 가우스라는 전시회를 갔거든요. 이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더 뮤즈라는 전시회였어요. 근데 일요일날 그 전시회를 보는데 내가 뭐 갑자기 인생이 바뀐 건 아니지만 삶에 큰 감명을 얻었어요. 그 전시회를 보고. 뭐라고 어디서부터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감동을 먹었어. 나 진짜 전시회 보고 나와서 울었어.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해야 되나? 저번 주 일요일날 그 전시회 본 게 좀 사람이 그렇게 물론 이제 많은 순간순간 감명받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더 배우고 좀 더 많이 느끼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전시회나 그림을 보고 뭔가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걸 배운다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접하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게까지 막 삶의 막 변화 나의 막 그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 전시회는 굉장히 나한테 힘이 되는 전시회였어요. 아름답기도 아름다웠고 참 좋았던 것 같아. 그 전시회가. 느끼신 게 뭐죠? 일단 그림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게 드가나 이제 다른 가우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화가는 잘 모르고 제가 딱 세 분의 그 화가 분들은 잘 알고 좋아하는 화가인데 에드가드가하고 밀레하고 고흐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근데 이제 뭐 워낙 유명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나는 이제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한 그냥 일반인이지만 그냥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살았는데 그 전시회가 드가와 그 밀레 그리고 고흐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의 그 그림을 최첨단 기술로 해서 그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대로 그 그림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기술들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 그게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인스타에. 근데 그거 말고도 그 밀레 그림에도 영상을 찍고 다 찍었는데 하나씩 올리려고 그것부터 올리긴 했는데 그게 그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웠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일 감명 받았던 건 밀레랑 고흐에 관해서 그렇게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밀레는 뭐 만종, 밀레고 고흐는 그냥 고흐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반 고흐가 밀레를 굉장히 동경했더라고요. 같은 세대에 살진 않았지만 밀레가 먼저 태어났고 먼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고흐는 그 밀레 그림을 굉장히 동경을 했었나 봐. 그런 사실들을 잘 몰랐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그 고흐가 진짜 살아 있어서 밀레에 관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프랑스어에 너무 반했어. 너무 멋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말들이 내가 책을 샀거든요. 거기서 책이 저기 있는데 말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 그리고 그 밀레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밀레의 그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만종이나 그 굉장히 이 농부들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밀레의 그림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안 했대요. 근데 나는 그냥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밀레의 그림이 굉장히 좋고 따뜻하다라는 걸 알지만 사람이 그 세대에 살 때는 잘 모르잖아. 그 예술가가 특별한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의 상황의 트렌드도 있을 거고 그 프랑스의 트렌드도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밀레의 그림은 좀 어떻게 보면 농부라는 직업이 귀족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시골은 또 냄새 나잖아요. 나쁜 냄새라기보다 그냥 반매고 이러면 그 거름 냄새나 이런 게 이제 그 귀족들은 좋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밀레를 뭐 저급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었나 봐. 이게 그런 그림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림에서 냄새가 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 봐. 그 당시에. 그래서 밀레가 그렇게 질타를 받아도
밀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째서 감자를 캐는 일이 경이로운 일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보고 난 진짜 되게 감동 먹었어. 그리고 또 성실함에 있어서 밀레가 표현한 거에 대한 말들이, 저 책이 있는데, 책에 다 써져 있긴 한데, 저 책이 그 전시회에 다 적어놨던 책이거든요. 전시회에서 이제 영상으로 틀어줬던 걸 책으로 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을 구매했는데, 밀레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진짜, 내가 사실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애잖아요. 저도 여자잖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굳건하게, 나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직업이, 이거를 이끌어 나갔을 때, 내가 특출난 건 없지만, 특출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건, 보여줄 수 있는 건 성실함인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과 성실함. 근데, 그게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BJ가 아니고 그냥 나라는 BJ를 봤을 때 내 드림이라는 BJ가 참 매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성실한 것보다 좀 약간 좌충우돌 막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좀 그런 거가 더 끌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래서 참 자신이 없었어. 그냥 자신이 없어도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신이 없고 좀 이렇게 기죽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밀레의 어째서 감자를 캐는 사람이 경이롭지 않냐, 그 성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밀레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밀레를 본 고우가 밀레가 만약에 그 그림 정말 밀레의 그림 만종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고우가. 근데 그 고우가 고우한테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나는 잘 이렇게 어떻게 전문 용어로 말을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나봐. 근데 이제 밀레가 스케치해놓은 걸 고우가 다시 이렇게 색감을 입혀가지고 그림을 따라 그리고 그랬나 봐. 그런 걸 사파라고 하나. 아무튼 그런 걸 했었나 봐요. 근데 되게 그런 걸 하는 걸 되게 바보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나 봐요. 근데 그래도 고우가 그러더라고. 밀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도 그 당시에 각광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급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밀레는 굳건하게 자기 길을 갖고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다고. 밀레라는 선배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절대 이 마음을 놓지 않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우의 뮤즈지 밀레가. 참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봤거든. 우리 정모 때 거기 전시회 갈래요?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우리 정모 때 거기 전시회 갈까? 어때?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전시회를 같이 보면 물론 별로 안 좋게 잘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전시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 그 전시회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전시회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시회를 보고 와서 굉장히 내가 그 전시회를 보고 이제 출구에서 나오는데 내가 진짜 펑펑 울었어. 나한테는 너무 힘이 되는 전시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참 아름다운 전시회였고 거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벨 에포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그 세계 1차 대전이 오기 전까지 그
가운데 그 시대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했던 시기인가 봐.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증기기관차나 뭐 기관차나 뭐 이런 것들, 인간이 노동으로 무조건 다 했었던 것들이 기계가 생기면서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예술에 대해서 더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벨 에포크라고 하나 봐요.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말을 벨 에포크라고 얘기를 하나 봐. 근데 사람들이 그 더 뮤즈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 사람이 지금 현실은 그다지 항상 만족스럽지 않고 항상 과거를 더 좋게 생각하고 과거를 꿈꾸는 경우가 더 많대요.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그때가 더 행복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 근데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그런 걸 풀어줬더라고요. 그 영화 주인공이 현실에서 나는 너무 늦게 태어났다고, 나는 예전 1902년도, 20년도나 뭐 그런데 그 당시를 태어났어야 된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꿈인지 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봐, 과거로.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 당시에는 또 벨 에포크 시대를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더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정말 이때 나도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진 않았지만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좀 안 맞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안 맞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나한테는 적합한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항상 이 순간을 사람이 만족하면서 살 줄 알고, 그리고 이 순간이 지나가면 또 나한테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될 거니까 이 순간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살자. 이런 걸 많이 느낀 그런 전시회였어요. 참 좋았어. 어렵지도 않았고 전시회가 일단 아름다웠고, 일단 이게 드가 그림이거든요. 드가를 워낙 좋아하는데 드가의 그림을 볼 수 있어서, 또 그렇게 최첨단 기술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드가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참 좋았어. 그 에드가드가 소네트 어린 무용수 중에 춤춰라 날개를 단 아이여 빈터에 세워진 너의 무대에서, 이 말이 참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에, 제가 인스타에 그 말 적어놓기도 했는데, 빈터에 세워진 너의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빈터일 수도 있지만 이곳이 나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드림이 될게요. 그 전시회를 보고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용기도 많이 얻은 것 같아. 나보다 더 그분들은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걸어온 길들을 느끼면서, 물론 내가 예술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걸어온 그 길을, 발자취를 다시 한번 보면서 책으로 읽는 것보다 전시회를 보니까 더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책은 좀 물론 좋긴 하지만 이렇게 가깝게 안 느껴질 수 있잖아.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전시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전시회였고, 그래서 제가 책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내가 중간에 계속 읽는데 노래 연습을 해야 돼가지고 계속 더 읽고 싶었는데 내가 제대로 잘 못 읽긴 했는데, 이제 저 책은 앞으로 소장하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읽어 나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참 아름다운 전시회였어. 진짜 너무 감동 많이 받았고 많이 배웠어요. 그 전시회를 통해서.